한국 현무 -6. 파괴력 최종 합산. 시속 9,800km. 활공탄 기술 개발. 핵무기 기술 중 핵심 극초음속 탄두 개발. 현무 -5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최신 벙커버스터 초고위력 탄도 미사일이에요. 이 글에서는 현무 -5의 위력, 사거리, 제조사, 첫 공개 현장, 특징, 해외 반응, 그리고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무 -5는 한국의 최신 미사일 시스템으로 다양한 성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위력, 사거리, 제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위력. 현무 -5는 최대 100KT의 핵폭발력을 가진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요. 이는 100kg의 고폭탄과 비슷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탄두 중량은 약 2톤로 다양한 목표에 강력한 타격 능력을 제공해요. 사거리. 현무 -5의 사거리는 약 500에서 5,500km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로 분류될 수 있어요. 이 미사일은 적의 주요 군사시설이나 전략적 목표를 타격하는 데 적합해요. 또한 정밀 타격이 가능해 목표에 대한 높은 명중률을 자랑해요. 제조사. 현무 -5는 한국의 방산업체인 하나디펜스에서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한국방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어요. 현무 -5는 한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위력과 사거리는 한국의 군사 전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 미사일 시스템은 현대 전장에서의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현무 -5가 처음 공개된 현장은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이 미사일은 총 중량 36톤, 탄두 중량이 9톤에 달하며 단순한 방어용 무기를 넘어선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여줘요. 이번 공개는 북한 억지력으로 사용될 무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해석되고 있어요. 특히 현무 -5는 탑재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로 변환될 수 있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요.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0km 이상으로 중국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어 주변국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어요. 현무 -5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 벙커버스터로서의 강력한 타격력이에요. 9톤의 탄두는 지하 시설을 뚫고도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 미사일은 북한을 겨냥한 무기라는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중국의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해석되고 있어요. 기존의 현무 시리즈와 차별화되는 점은 장거리 미사일로 변환할 수 있는 유연성으로 탄두 중량을 조절해 사거리를 최대 5,00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어 주변국들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현무 -5의 공개 이후 중국의 반응은 매우 빠르게 나타났어요. 러시아 매체는 현무 -5가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는 단순한 북한 억지력에서 벗어난 해석이에요. 중국 전문가들은 현무 -5의 크기와 사거리로 인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며 중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미사일과 비교할 때 그 크기와 사거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중국은 군사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 매체들도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현무 -6의 개발이 이미 완료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현무 -5의 개발이 완료되고 대량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현무 -6의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시사해요. 이미 2013년부터 현무 -5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고 최근 시뮬레이션에서 9톤의 탄두 중량으로 폭발력이 13톤을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현무 -5의 성능을 더욱 향상한 기술이 현무 -6에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요. 대만 매체들도 현무 -6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현무 -6 개발을 완료했거나 그 개발 단계에 있다는 추측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현무 -5 미사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중국은 물론 대만과 러시아도 이 미사일의 공개 이후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단순히 한국과 북한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어요. 현무 -5의 등장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제한 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변국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특히 현무 -6의 개발 완료 여부는 향후 군비 경쟁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예요. 현무 -5 미사일은 그 성능과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이 미사일이 국제적 군사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무 -6의 등장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주세요. 이 한화에어로 19조 원 규모 군 드론 시장 선점 물밑 작업, 전략 구상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드론 등 무인 항공기, UAV의 시장 선점을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한화시스템, 한화첨 단소재 등의 핵심 인재들과 협력해 UAV를 비롯한 최첨단 비행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 매체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드론 사업 전략을 구상하는 태스크포스, TF를 조직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특별히 새로운 조직을 구성한 건 아니다라면서 UAV와 도심항공교통, UAM, 팀이 나뉘어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인기 관련 사업은 예전부터 항공사업부 내에 있었다라면서 기존의 사업부에서 드론과 같은 최첨단 비행체 등을 군용이나 물류, 재난 감시 등 여러 산업에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을 짜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화그룹은 이미 드론과 UAM 생태계 기술을 포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미국 방위산업체 기업 로키드 마틴 등과 함께 미국 드론 기업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의 조건 부지 분인수 계약, SFE 방식으로 1,780만 달러, 약 225억 원을 투자했다. 포르템 테크놀로지스는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체 개발 레이더로 불법 드론을 탐지한 뒤에 자율주행 드론을 띄워 그물로 포획해 무력화하는 드론 방어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이다. 드론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파편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사후 분석이 가능해 이미 실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 기존 무기체계와 결합한 드론 대응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유담의 충돌 방지 기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드론이 방위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관련 시장 증가세는 폭발적이다. 시장 조사기관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군용 드론 시장 규모는 지난해 144억 달러,
19조 4054억 원에서 2030년 356억 달러, 47조 971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젤렌스키, 전쟁 매우 중요한 단계. 우크라. 러 석유허브 폭격.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모전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날 SNS를 통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안쪽 해안에 있는 페오도시아의 석유 터미널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이 터미널이 러시아군의 연료를 공급해왔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세운 페오도시아 당국은 이날 아침 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지만 화재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이제 3년째에 접어든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에 필수적인 후방 지역을 점점 더 많이 표적으로 삼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을 개발해 석유 저장고와 정유소는 물론 무기고까지 공격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러시아의 최전방 부대, 특히 러시아의 주요 전선인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영토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서방의 장거리 무기 사용 허용을 거듭 요청하며 여전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 주말 독일 람슈타인 공군 기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조정하는 50여 개 국가 국방 지도자들이 회동하는 자리에서 진전될 수 있다고 A통신은 전했다. 지난 6일 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2달 전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국경 지역을 지키는 동시에 동쪽에서 러시아군을 막으면서 전쟁이 매우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필요한 방식으로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밤새 우크라이나를 향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6발과 샤헤드 드론 74대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우 시장은 키우 3개 지역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전했다.